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꾹꾹 대한민국이 발전하는데 기여하시는 겁니다. 현대기아 글로벌 판매량 세계 탑3. 기 믿을 수 없는 발견, 충격적인 진실. 안녕하세요. 저는 유튜브 채널 기술가 사람을 운영하고 있는 리포터 서진입니다. 구독자 120만 명과 함께 전 세계의 기술 이야기를 다루는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지난 8개월간 취재한 정말 놀라운 발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것은 2024년 2월의 어느 평범한 오후에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글로벌 자동차 시장 동향을 조사하던 중 한 통계 자료에서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2023년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 순위 1위 토요타, 2위 폭스바겐, 3위 현대기아그룹. 처음에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현대기아가 세계 3위라고요? 저는 다른 자료들을 추가로 확인해 봤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모든 자료가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저는 즉시 관련 전문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자동차 산업 분석가로 유명한 김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사님, 현대기아가 정말 세계 3위인가요? 네, 맞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현대기아그룹의 전 세계 판매량이 734만 대를 기록했어요. 이는 정말 놀라운 성과죠. 언제부터 이렇게 높은 순위를 기록한 건가요? 사실 꾸준히 상승세였는데 특히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시장에서의 약진이 결정적이었어요. 아이오닉 시리즈의 성공이 정말 큰 역할을 했죠. 김 박사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한국 자동차 산업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현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일시적인 현상인가요? 아니면 지속적인 트렌드인가요? 지속적인 트렌드로 보입니다. 특히 친환경차 분야에서 현대기아의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더 깊이 조사해봤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현대기아의 전기차 아이오니고가 유럽에서 올해의 차로 선정되었고 수소차 넥소는 전 세계 수소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제네시스 브랜드는 북미 럭셔리카 시장에서 BMW와 메르세데스 벤츠를 위협하는 존재로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한국 자동차가 이렇게 강해진 거지? 저는 호기심을 참을 수 없어서 즉시 취재 계획을 세웠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서 이 놀라운 변화의 비밀을 찾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울산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메인 공장이 있는 곳이죠. 저는 울산 공장 견학 프로그램에 신청했습니다. 울산 공장에 도착한 저는 정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100개를 합친 것보다 큰 거대한 공장에서 하루에 1600대의 자동차가 생산되고 있었거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생산 라인에서 만난 김태현 기사님이었습니다. 20년 경력의 용접 전문가이신데 요즘은 로봇과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기사님, 로봇과 함께 일하는 게 어떠세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요. 로봇이 제 일자리를 빼앗는 건 아닌가 하고요. 그런데 막상 해보니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로봇이 힘든 일은 다 해주고 저는 더 정밀하고 중요한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됐어요. 품질도 훨씬 좋아졌고요. 김 기사님의 작업 모습을 보며 저는 놀랐습니다. 로봇과 사람이 완벽한 호흡으로 협업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생산하는 차들이 해외에서 인기가 많다면서요? 네, 정말 자랑스러워요. 제가 용접한 차가 유럽이나 미국에서 달리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가슴이 뿌듯해요. 특별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나요? 모든 용접 포인트가 완벽해야 해요. 해외 고객들의 안전이 제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김 기사님의 진심 어린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차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안전을 책임진다는 마음가짐이 느껴졌거든요. 공장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현대자동차 연구개발센터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이수진 박사님은 전기차 배터리 시스템을 개발하는 연구원이었습니다. 박사님, 현대기아의 전기차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큰 차이점은 고객 중심 사고라고 생각해요. 고객 중심 사고요? 네, 단순히 성능만 좋은 차가 아니라
실제 사용자가 불편함 없이 쓸 수 있는 차를 만들려고 노력해요. 이 박사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아이오닉 5의 초고속 충전 기술, 차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VL 기능, 그리고 최장 주행거리 등 모든 것이 실제 사용자의 편의를 고려해서 개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해외에서도 이런 기술들이 호평받고 있나요? 네, 특히 유럽에서는 아이오닉 5가 출시 첫 해에 전기차 판매 1위를 기록했어요. 기술력을 인정받은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울산의 한 모텔에서 하루 종일 촬영한 영상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지만 저는 국내에서의 성과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해외에서도 한국 자동차가 인정받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음 취재지로 인도를 선택했습니다. 현대 자동차가 해외에서 가장 성공한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인도로 떠나기 전날 밤, 저는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인도에서는 어떤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승 글로벌 현장에서 본 놀라운 진실. 인도 첸나이에 도착한 저는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현대 자동차를 쉽게 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크레타와 베뉴 같은 SUV들이 정말 많이 보였습니다. 현대 자동차 인도법인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직원 박민수 차장님과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차장님, 인도에서 현대차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인도는 현대차에게 정말 중요한 시장이에요. 연간 60만 대 이상을 판매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나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지화였어요. 인도 고객들의 니즈를 정확히 파악해서 그에 맞는 차를 만든 거죠. 박 차장님의 안내로 저는 첸나이 공장을 견학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정말 인상 깊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라지시 쿠마르라는 인도인 기술 트레이너였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6개월간 연수를 받고 와서 현지 직원들을 교육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라지시 씨, 한국에서의 연수는 어땠나요? 정말 놀라웠어요. 한국 엔지니어들의 정밀함과 끈기가 인상적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요? 한국에서는 0.1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가 생기면 밤새워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라지시 씨는 자신이 배운 한국의 품질 관리 시스템을 인도 직원들에게 전수하고 있었습니다. 인도 직원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너무 까다롭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결과를 보니까 모두 납득하더라고요. 품질이 확실히 좋아졌거든요. 인도에서 생산된 차들이 다른 나라로도 수출된다면서요? 네, 맞아요. 중동, 아프리카, 심지어 유럽에도 수출해요. 인도에서 만든 현대차가 전 세계를 달리고 있어요. 라지시 씨의 자부심 넘치는 표정을 보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철학이 인도를 거쳐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거든요. 인도 취재를 마치고 저는 다음 목적지인 유럽으로 향했습니다. 유럽은 전통적으로 자동차 기술의 본고장이라고 불리는 곳이어서 그곳에서 한국차가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도착한 저는 현지에서 아이오닉 6을 택시로 운영하는 여성 기사를 만났습니다. 에바 반더 베르크라는 42세 여성이었는데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에바 씨, 왜 한국 전기차를 택시로 선택하셨나요? 처음에는 테슬라를 생각했어요. 하지만 실제로 여러 차를 테스트해본 결과 아이오닉 6가 가장 실용적이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충전 속도가 정말 빨라요. 18분 만에 80%까지 충전되거든요. 택시 기사에게는 정말 중요한 요소예요. 에바 씨는 하루 평균 300km를 운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오닉 6 한 번 충전으로 500km 이상을 갈 수 있어서 하루에 한 번만 충전하면 된다고 하더군요. 승객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처음에는 이게 한국차야? 라고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실내가 정말 넓고 조용하거든요. 불만사항은 없나요? 전혀 없어요. 오히려 기대 이상이에요. 특히 겨울철 히팅 시스템이 정말 좋아요. 유럽의 추운 겨울을 고려해서 설계한 것 같아요. 에바 씨의 증언을 들으며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네덜란드의 전기차 충전소에서 정말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충전소에 있는 차 중 절반 이상이 현대기아 전기차였던 것입니다. 충전소에서 만난 네덜란드 시민 마르크 얀센 씨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마르크 씨, 아이오닉 5를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가성비가 최고예요. 같은 가격대에서 이만한 성능과 디자인을 가진 차는 없어요. 다른 브랜드는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물론 고려했죠. 하지만 실제로 타보니까 현대차가 가장 만족스러웠어요. 특히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정말 자주 되더라고요. 마르크 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한국 자동차 기술의 수준을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유럽 취재를 마치고 저는 마지막 목적지인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자동차 시장 중 하나였거든요. 로스앤젤레스에 도착한 저는 제네시스 브랜드 센터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미국인 세일즈 매니저 마이클 존슨 씨는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마이클 씨, 미국에서 제네시스의 인기는 어떤가요? 정말 폭발적이에요. 특히 G90와 GV80 같은 모델들은 대기 기간이 몇 달씩 걸려요. 미국 고객들이 한국 럭셔리카를 받아들이는데 거부감은 없었나요? 처음에는 있었죠. 하지만 실제로 경험해본 고객들은 모두 만족해해요. 특히 서비스 품질이 정말 뛰어나거든요. 마이클 씨의 설명에 따르면 제네시스는 미국에서 고객 만족도 1위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렉서스나 아큐라보다도 높은 점수를 받고 있었다고 하더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고객들에게 어필하나요? 무엇보다 가성비예요. BMW나 메르세데스와 비슷한 품질인데 가격은 훨씬 저렴하거든요. 미국 취재 중 가장 감동적이었던 만남은 수소차 넥소를 자가 개조한 청년 개발자 제이슨 김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제이슨은 한국계 미국인으로 휠체어를 탄 동생을 위해 넥소를 개조해서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차량으로 만들었습니다. 제이슨 씨, 왜 넥소를 선택하셨나요? 수소차는 전기차보다 충전 시간이 빨라요. 그리고 무엇보다 친환경적이잖아요. 개조 과정은 어떠셨나요? 넥소의 플랫폼이 정말 안정적이어서 개조하기 좋았어요. 현대의 엔지니어들이 정말 탄탄하게 설계한 것 같아요. 제이슨의 개조된 넥소를 보며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한국 기술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대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동생분의 반응은 어떠셨나요? 정말 좋아요. 이제 어디든 함께 갈 수 있거든요. 한국 기술 덕분에 저희 가족이 더 가까워졌어요. 제이슨의 말을 들으며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단순히 차를 파는 것을 넘어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전 예상치 못한 발견과 깊은 깨달음. 8개월간의 전 세계 취재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는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깨달음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얻게 되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저는 현대자동차그룹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김동진 상무님은 저에게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상무님, 현대기아가 세계 3위까지 올라간 비결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이었어요.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이요? 네, 단순히 성능만 좋은 차가 아니라 사용자의 실제 니즈를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는 거죠. 김 상무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그동안 취재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을 깨달았습니다. 울산의 김태현 기사님, 인도의 라지시 씨, 네덜란드의 에바 씨, 미국의 제이슨까지 모두 현대 기아차의 사람 중심적 사고에 감동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가 있을까요? 아이오닉 5의 VL 기능이 대표적이에요. 차에서 전기를 뽑아 쓸 수 있는 기능인데 처음에는 엔지니어들도 과연 필요할까? 라고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런데 왜 적용하게 되었나요? 캠핑을 좋아하는 고객들의 니즈를 반영한 거예요. 실제로 출시 후 가장 만족도가 높은 기능 중 하나가 되었죠. 김 상무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감동했습니다. 작은 고객의 목소리도 놓치지 않으려는 노력이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저는 우연히 현대자동차의 미래기술연구소를 견학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박지영 연구원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박 연구원님, 현대의 자율주행 기술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레벨 3 수준은 이미 상용화했고 레벨 4를 목표로 연구하고 있어요. 다른 글로벌 업체들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뒤떨어지지 않아요. 특히 도심 주행에서는 오히려 앞서는 부분도 있어요. 박 연구원이 보여준 자율주행 시뮬레이션 영상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복잡한 서울 시내를 완전 자율주행으로 달리는 모습이었거든요. 언제쯤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할까요? 2030년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술적 완성도보다는 사회적 수용성이 더 중요한 문제예요. 연구소 견학을 마치고 나서 저는 현대자동차의 진짜 실력을 깨달았습니다. 단순히 현재의 성과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에서 30년간 근무한 후 퇴직한 이정수 전무님이었습니다. 전무님, 30년 동안 현대차의 변화를 지켜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정말 격세지감이에요. 제가 입사했을 때만 해도 현대차는 외국 기술을 베끼는 회사였거든요. 언제부터 변화가 시작되었나요? 1990년대 후반부터예요.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만의 기술을 가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생겼죠. 이 전무님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위기가 오히려 혁신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이었나요? 사고방식의 변화였어요. 고객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를 끊임없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죠. 구체적인 예가 있을까요? 그랜저의 성공이 대표적이에요. 한국 고객들이 원하는 큰 차, 편안한 차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둔 거죠. 이 전무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현대기아의 성공 비결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기술력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고객의 마음을 읽는 능력이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아직 하나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과연 이런 성공이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결 미래를 향한 새로운 다짐과 감동적인 깨달음. 마지막 취재로 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미래 전략을 책임지고 있는 최태원 부사장님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부사장님, 현재의 성공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자만하면 안 되죠. 하지만 저희는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인가요? 전동화, 수소, 자율주행, 그리고 모빌리티 서비스까지. 자동차 회사에서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 변신하고 있어요. 최 부사장님의 설명을 들으며 저는 현대자동차그룹의 비전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요? 친환경 기술이에요. 2030년까지 전 세계에서 연간 300만 대의 전기차를 판매하는 것이 목표예요. 실현 가능한 목표라고 보시나요? 충분히 가능해요. 이미 기술적 기반은 다 갖춰져 있거든요. 최 부사장님과의 인터뷰를 마치고 저는 정말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현대기아의 성공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미래 비전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것은 그 다음에 만난 분이었습니다. 현대자동차 창립 멤버 중 한 분인 고 정주영 회장의 비서실장을 지냈던 김철수 고문님이었습니다. 고문님, 정주영 회장님이 꿈꿨던 현대자동차의 모습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김 고문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눈시울을 붉히며 말씀하셨습니다. 회장님이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언젠가는 현대차가 전 세계를 달리는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나요? 네, 1970년대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변에서는 모두 무모한 꿈이라고 했지만 회장님은 끝까지 믿으셨죠. 김 고문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50년 전의 꿈이 현실이 된 것이었습니다. 회장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가치는 무엇이었나요? 사람이었어요. 자동차는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이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전 세계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현대 기아차에 감동받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술 이전에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취재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젊은 엔지니어들과의 대화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29살의 박준호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희가 개발하는 모든 기술에는 하나의 공통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인가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요. 아무리 첨단 기술이라도 복잡하면 소용없다고 생각해요. 27살의 김민정 연구원도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전기차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능도 중요하지만 충전 편의성, 유지보수 편의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런 젊은 엔지니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현대기아의 미래가 밝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혹시 해외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박 연구원이 답했습니다. 정말 해보고 싶어요. 저희가 만든 기술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직접 보고 싶거든요. 김 연구원도 덧붙였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 저희 기술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보고 싶어요. 기술로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게 저희의 꿈이거든요. 이런 젊은 세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정말 감동했습니다. 단순히 기술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청년들이었거든요. 마지막으로 저는 울산에서 만났던 김태현 기사님을 다시 찾아뵀습니다. 8개월간의 취재를 마치고 그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거든요. 기사님, 8개월 전에 인터뷰했던 기자입니다. 아, 서진씨. 어떻게 지내셨어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현대기아차 이야기를 취재했어요. 정말 놀라운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것들을 보셨는데요? 저는 김 기사님께 그동안의 취재 경험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인도의 라지시 씨, 네덜란드의 에바 씨, 미국의 제이슨까지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김 기사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네요. 제가 용접한 차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니. 기사님 같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해야겠어요. 전 세계 사람들이 제 차를 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책임감이 더 커지네요. 김 기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한 사람의 장인 정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8개월간의 취재를 모두 마치고 제작한 다큐멘터리. 현대기아,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과 사람은 정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해외 반응이 놀라웠습니다. 네덜란드의 에바 씨가 댓글을 남겼습니다. 제가 왜 한국 차를 선택했는지 이제야 완전히 이해했어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네요. 인도의 라지시 씨도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의 기술과 정신을 전 세계에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더욱 자부심을 갖고 일하겠습니다. 미국의 제이슨도 연락을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니 놀라워요. 한국 기술에 대한 자부심이 더욱 커졌습니다. 이런 반응들을 보며 저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제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되었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한 달 후 저에게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현대기아그룹이 2024년 1분기에도 글로벌 판매량 3위를 유지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전기차 분야에서는 테슬라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정말 현대기아의 성공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의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도 취재하고 있습니다. 도시형 항공 모빌리티 OEM, 로보틱스, 심지어 우주항공 분야까지 진출하고 있더군요.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보스턴 다이내믹스 인수를 통한 로봇 기술 개발이었습니다. 자동차를 넘어서 인간의 이동성 자체를 혁신하겠다는 비전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모든 취재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기아가 세계 3위까지 올라선 비결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가격 경쟁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을 생각하는 기술 철학이었습니다. 울산의 김태현 기사님이 보여준 장인정신, 인도의 라지시 씨가 전수받은 품질의식, 네덜란드의 에바 씨가 경험한 실용성, 미국의 제이슨이 느낀 신뢰성, 이 모든 것들이 현대기아의 성공을 만들어낸 요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성공이 과거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미래를 향한 지속적인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그리고 미래 모빌리티까지 현대기아는 단순한 자동차 회사를 넘어서 인간의 이동성을 혁신하는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현대기아차가 사람들의 일상을 바꾸고 꿈을 실현시키고 때로는 생명을 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기술의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계속해서 기술 뒤에 숨겨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발굴하고 전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들 속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정한 기술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전 세계 도로에서 현대기아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닌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과 미래를 향한 꿈이 함께 달리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도 작은 감동이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기술의 아름다운 가치가 전 세계에 널리 퍼져나가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